오늘은 미국 대학 입시 에세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에세이는 크게 세 개로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UC를 많이 원서를 지원을 하니까 UC까지 포함을 해서 세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커먼 앱. 커먼 앱에서 쓰이는 게 650단어고 토픽이 총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넘버 7이 뭐냐면 그냥 아무 얘기나 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토픽이 뭐 7가지의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그 질문들은 별 의미가 없고 그냥 넌 누구냐 이제 이거를 답하면 되는 에세이인데, 그게 650단어고 요걸로 모든 학교들에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교마다 있는 supplemental writings. 이거는 모든 학교가 다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Northeastern University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자 수가 되게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supplemental writing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거기에 지원들을 많이 하는 거고, 근데 반면에 또 서플리멘털을 엄청 좋아하는 학교들이 뭐 시카고라든가 USC라든가 이런 데는 서플리멘털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가요. 서플리멘털은 기본적으로 평균 학교마다 한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단어 수는 보통 150단어에서 350단어가 가장 보편적인 숫자고, 뭐 펜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뭐 500단어 가는 숫자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학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UC 같은 경우는 총 8개의 프롬프트가 있고 거기서 4개를 골라서 350단어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UC는 완전히 커먼앱과는 별개로 쓰는 거고, 토픽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넌 누구냐 그거의 주제에 가장 포커스를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Personal Statement와 Supplemental Essay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모든 걸 신경 쓴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한 가지 조금 주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특정한 학교들은 특정한 학생들을 선호하는 컬러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USC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인플루언서라던가 뭔가 그런 SNS 세상에서 이런 영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얼마 전에도 사실 트럼프와 하버드 간에 그런 텐션이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뭐 이거 다 끊겠다, 그런 펀드를 다 끊겠다. 근데 하버드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캠퍼스의 인클루시비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버드는 그만큼 여러 인종과 여러 컬러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서플리멘터를 쓸 때도 뭔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써주면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어필이 되겠죠. 왜냐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맞물렸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건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서플리멘터를 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보다 더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최소 몇 글자 이상 써야 하고 어느 정도 분량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자, 650단어가 리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에세이를 쫙 이제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너무 깔끔하게 나왔는데, 뭐 예를 들면 한 600단어예요. 뭐 610단어예요. 그럼 한 40, 50단어가 비잖아요. 그럼 솔직히 아쉽단 말이에요. 그럼 더 저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추가를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650을 맞추려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 610, 20 정도면은 그래 이게 제일 깔끔하다 싶으면 그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500단어 썼다, 550단어 썼다 이래놓고 깔끔하니까 그냥 이대로 내겠다, 저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650단어라는 이 단어 글자 수가 사실 굉장히 작아요. 내가 누군지를 요만큼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650도 못 채울 정도면 사실 반대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넌 별로 뭐가 없구나, 말할 게 없으니까 650단어 줬는데 그것도 못 채우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엔간하면 다 채우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식상한 주제와 좋은 주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온 세상께 다 식상한 주제긴 해요, 솔직히. 왜냐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20년, 30년을 그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에세이만 본 사람들인데, 아무리 내가 크리에이티브하게 뭘 쓴다 한들 다 읽어본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상한 주제라면 솔직히 모든 게 식상한 건데, 그래도 그 와중에 꼭 피해야 되는 식상한 점이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뭐 어디 누가 가족이 아픈 얘기, 이거는 자칫하면 페리 에세이로 들릴 수가 있어요. 나 좀 동정을 좀 해달라, 막 동정표를 얻는 듯한 느낌의 뉘앙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이걸 쓰는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근데 프로가 써도 그 뉘앙스가 안 풍기게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가족이 뭔가 아프거나 힘들었던 그런 가정생활 같은 건 피하는 게 좋고, 또 식상한 거는 우리 PD님이나 저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 관련된 거,
뭐 교회에서 뭐 힘든 사람을 봤니, 뭐 주말마다 교회에서 김밥을 말았니, 뭐 어디 뭐 교회에서 미션 트립을 갔는데 도미니카 리퍼블릭을 가보니까 막 애들이 얼마나 뭐 불쌍한지 알았니. 다 좋은 얘기긴 한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식상함이라는 거에 가장 원초적인 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딱 뭔가 토픽을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걸 써봐야겠다 하기 전에 딱 1분만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방금 한 이 생각을 내 가장 친한 친구 5명에서 10명 정도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고 얘네도 할 것 같은데 하면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이제 좋은 토픽, 내 자신이 잘 드러나는 에세이잖아요. 결국 그 포인트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가족들과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읽고 나서 바로 반응이 오는 게 야, 이건 딱 너다. 이게 진짜 완전 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일단 먼저 나와야 돼요. 그들의 입에서. 만약에 그게 안 나온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내 가까운 지인들한테 읽어보게 한 다음에 이게 진짜 나를 대변하는 것 같냐, 내 색깔을 보여주는 것 같냐, 그렇게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에세이를 읽었을 때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친구라면 나는 이러한 친구겠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게, 그게 가장 좋은 에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와야 돼요. 읽었을 때 내 가까운 지인이든 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든. 내가 대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건 에세이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특정한 학교에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라는 부분의 에세이는 웬만하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말고 서플리멘털에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말 그대로 내가 누군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이제 마지막 컨클루전에 가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지금 너무 썩어 있다.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해야 한다. 뭐 서로를 아껴야 한다. 뭐 손에 손 잡고 뭐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는 너무 막 이제 갈라져 있다. 나는 이 학교에 가서 내가 조금 더 이 학교를 빛낼 수 있게 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뭐 성격과 그런 이니시에이티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뭐랄까 17밖에 안 먹은 자식이 뭐 세상 다 아는 마냥 그렇게 좀 나쁜 뉘앙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사실. 이거 읽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솔직담백하게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 학교에 가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특별히 뭔가 이런 식으로 나는 이 학교에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거는 서플리멘털에서. 어차피 서플리멘털의 거의 주 목적이 그거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가장 서플리멘털이 보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는 이런 다문화 다인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너가 그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얘기해봐라. 이런 토픽이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서 하면 돼요. 어차피 장을 깔아주니까. 이 대학에 꼭 가고 싶다는 마음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 학교에 너무너무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아예 있으니까 처음부터 원서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따로 어필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혹여 뭐 웨이리스트가 걸린다던가 그럴 때는 우리가 어필 레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진짜 왜 이 학교를 가야만 하냐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필 레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 이미 이 학교에 붙었고 장학금도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러고 나발이고 나는 너네 학교 너무 좋다. 이럴 때 어필 레터를 그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웬만하면은 나 당신네 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요 라는 걸 굳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솔직 담백한 내 얘기를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담고, 서플리멘털에는 내가 이러한 그런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까지만. 한국에 요즘에 막 영포티 이러잖아요. 그 약간 놀리려고 하는 그런 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try hard 약간 놀리는 텀인데, try hard는 뭐예요?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여자랑 데이트를 가요. 근데 막 첫 데이트부터 막 구찌 막 이런 거 입고 막 정장 막 이렇게 막 다 차려입고 막 3피스로 입고, 그걸 try hard라 그래요. 좀 과하다. 너무 과한 거죠. 그러니까 에세이도 비슷해요. 너무 이렇게 막 나는 막 이 학교 너무 좋고 막 세상을 빛내고 싶고 이렇게 하면 또 너무 try hard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담백하게 적정선을 지키면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요즘 AI로 에세이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던데 AI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많은 에세이를 읽어보면 왜 이게 좋은 에세이고 나쁜 에세이인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챗 GPT한테 물어봐요. 나 지금 에세이 어떻게 감을 못 잡겠는데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유명한 대학 에세이 몇 개만 좀 링크를 줘 하고 그 링크를 읽어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나 다 알만한 에세이들이 뭐가 있냐면 커스코 에세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커스코 에세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I hate the letter S 에세이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유명한 에세이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커스코 에세이는 어떤 한 특정한 여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왜 코스코를 가는 걸 좋아하는지, 지금 이날까지도 왜 코스코가 그렇게 자기한테 즐거운 곳인지 그걸 이야기하는 에세이고, 이렇게만 들으면 도대체 그게 왜 좋은 에세이지? 감이 잘 안 오죠? 그리고 다른 거는 I hate the letter S 에세이인데 뭐냐면 나는 그 S란 단어가 싫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parent가 있는데 자꾸 세상은 나한테 parents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S가 너무 싫다. 그 복수형이 너무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세이인데 이 두 개의 에세이가 정말 유명한 에세이거든요.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샘플만 얻는 거예요. 내가 뭘 쓸지를 챗GPT에다 돌리지 말고 챗GPT한테 좋은 예시, 나쁜 예시 한 5개씩 뽑아줘 하고 그걸 읽어보면서 참고 정도만. 챗GPT가 이야기해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이미 온라인상에서 존재하는 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만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챗GPT를 통해서 이 토픽을 얻을 수 있었다면 저기 수많은 애들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미 나의 컬러는 묻혀지지 않았으며, 아까도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어떤 특정한 일을 20-30년을 하게 되면 감각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과연 입학 사정관들이 진짜 이것을 모를 것인가? 절대로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